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죠. 2020년 대선이 조작됐고 곧 그 증거를 전부 공개하겠다. 자,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정보가 있다. 몇 달 안에 공개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영상의 출발점인데요.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이 정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논리를 쭉 깔아가 볼 텐데요. 먼저 트럼프의 폭로 예고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 또 어떤 역사적, 현대적 사례들을 근거로 드는지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트럼프의 폭로 예고, 과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조작되고 도둑맞았다. 영어로는 rigged and stolen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선거에 졌다는 불평이 아닙니다. 선거 시스템 전체가 잘못됐다는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인 거죠. 영상에 따르면 이게 그냥 의심된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달 안에 이 모든 걸 증명할 아주 포괄적인 증거가 공개될 거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폭로가 그냥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걸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보수층 결집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효과는 바로 보수층의 통합입니다. 이 폭로 한 방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보수 유권자들을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뭐랄까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근데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발짝 더 나아가죠. 미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스마트매틱 있잖아요. 그 소스 코드가 한국의 미르 시스템과 똑같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의 허점이 곧 한국 선거의 허점일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의 선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상은 과거의 사례를 하나 끌어옵니다. 1982년 일리노이주에서 있었다는 대규모 선거 부정 사건.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합니다. 영상에서 이 1982년 시카고 선거는요, 그냥 의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부정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까지 받은 아주 명확한 선례로 제시됩니다. 그때 썼던 수법들도 참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투표하는 건 기본이고 한 사람이 여기서 찍고 저기서 또 찍고 심지어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예 작정하고 짜고 치는 그런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됐다고 영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I'm Harmeet Dillon,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ivil Rights. 0.5 million voter records. We found 260,000 plus dead people enrolled in the state's voter rolls, which is pretty concerning. They're going to be removed with the help of the DOJ. And finally, that there are several thousand non-citizens who are enrolled to vote in federal elections. This is very concerning, and the DOJ is partnering with local law enforcement where appropriate to prosecute people who have unlawfully voted in our elections. Even one person voting who shouldn't have voted is one too many, because every citizen is entitled to one person, one vote assumption that their vote is being counted equally and only with other American citizens. We will not rest at this deal. 아니 근데 1982년이면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 구식 수법이 지금도 통할까요? 영상은 2020년 대선에서도 아니 그 이후에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교묘한 방식의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이 제시하는 현대 사례 중에서 가장 좀 드라마틱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20년 애리조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대한항공 사건이에요. 영상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가짜 투표용지를 싣고 애리조나에 착륙했다는 주장, 그리고 이 사실을 FBI가 윗선의 지시로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여러 단계에 걸친 하나의 거대한 음모처럼 묘사되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황당하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원본 영상에 따르면 죽은 고양이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코디 팀즈라는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죽은 지 12년이나 됐는데 뜬금없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영상은 이 사례를 들면서 애초에 유권자 명단 관리부터가 엉망진창 아니냐, 이렇게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사실 이 죽은 고양이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상은 이런 개별적인 허점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엔 이 선거 시스템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 근거로 여러 주의 사례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700명 이상이 2번 투표했고 버지니아에서는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 1000명 넘게 투표를 했다. 심지어 콜로라도에서는 2차 대전 참전 용사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나서 투표를 했다는 등 구체적인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주 정부의 정책을 지목합니다. 바로 운전면허증인데요.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내주는 주가 19개나 되는데 이게 결국 부정유권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멍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주디셜 워치라는 단체의 소송으로 LA에서 160만 명의 유령 유권자가 삭제됐다거나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곳의 잠입 취재 영상, 그리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는 이메일까지 근거로 활용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을 늘어놨는데 이게 결국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영상이 기대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영상의 앞에서 보여준 그 수많은 사례들이요,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고 트럼프가 곧 하겠다는 그 폭로가 이 퍼즐을 완성시켜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원본 영상은 이 모든 사례들을 하나로 엮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시청자에게 말을 거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입증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